참혹한 전쟁 속에서 탄생한 발명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군사 목적은 물론 개개인의 핸드폰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GPS는 1970년대 미 국방성에서 개발된 발명품입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자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냉전시대 경쟁 국가인 러시아가 먼저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위성이 미국 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우연히 스푸트니크의 라디오 신호를 이용해 위치를 알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떠오르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핵잠수함이 핵미사일의 정확한 발사를 위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할 때가 오자 과거 작성해놨던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상의 정확한 좌표를 찾는 GPS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GPS는 군사용으로만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항공사들은 부정확한 항법 시스템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1983년 대한항공 007편 조종사는 나침판을 보며 비행하는 헤딩 모드로 운행하다가 정해진 항로를 이탈해 소련의 영공으로 들어가면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해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용으로 개방되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볼펜은 1938년 헝가리의 신문기자 비로 라슬로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중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야 했던 비로 라슬로는 계속해서 잉크를 채워야 하는 만년필에 불편함을 느끼고 펜 끝에 작은 구슬을 달아 둥근 볼펜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볼펜의 시초로 이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자 본격적으로 특허를 따내며 대중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에 의해 볼펜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과 같이 눈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글라스는 그 기능에 맞게 본래 미군 조종사들의 시야 확보 및 두통 예방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때 처음 정식으로 사용하게 된 선글라스가 바로 오늘날 잠자리 선글라스로 불리는 형태의 레이벤 에비에이터입니다. 1930년대 미국 공군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이후 현재까지도 군용 물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티슈의 시작은 세계 1차 대전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상자들 때문에 붕대나 거즈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킴벌리 클라크사는 면보다 5배나 흡수력이 높은 셀루코튼을 개발해 군에 납품했고, 셀루코튼은 붕대를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방독면 필터, 생리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엄청난 재고가 쌓이자 1924년 셀루코튼을 얇게 제작해 클리넥스 티슈를 개발했고, 오늘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터넷의 유래는 196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쟁 중이었던 미국은 통신 시스템이 파괴될 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였고, 이에 컴퓨터 2대를 연결한 아르파넷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군사 목적으로 만든 최초의 인터넷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83년 아르파넷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기반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랩은 본래 총알과 화약을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로 전쟁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요긴하게 사용됐던 랩은 전쟁이 끝난 후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두 기술자에 의해 민간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나들이에 나선 아내들이 랩에 상추를 포장해 갔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추가 시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영감을 받은 두 기술자는 상용화를 건의해 회사를 설립했고, 음식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새로운 레이더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중이었던 퍼시 스펜서는 우연히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초코바가 전부 녹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펜서는 전자관에서 나오는 무언가로 인해 녹았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간식으로 쌓은 옥수수를 전자관에 대보았더니 팝콘이 튀겨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자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음식을 빠르게 익힐 수 있음을 알아낸 그는 극초고주파를 낼 수 있는 전자연기와 음식을 담아도 안전한 그릇을 만들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대성공을 거뒀고 1945년 특허를 내 제품을 팔기 시작한 것이 전자레인지의 시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에니그마라는 강력한 암호장치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영국군은 수학 천재 앨런 튜링에게 암호 해독을 의뢰했죠. 마침내 튜링은 1943년 12월 최초의 컴퓨터 콜로서스를 개발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듬해인 1946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은 무게가 30톤에 달하는 기계장치인 애니악을 만듭니다. 세상은 이를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부르지만 실제 최초의 컴퓨터는 콜로서스라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땅에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서 몸을 숨기고 공격하는 참호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참호하는 춥고 습해서 이곳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하는 병사들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토마스 버버리가 습기를 막으면서도 공기가 잘 통하는 트렌치 코트를 발명했고 추위에 떨던 병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1853년 러시아가 흑해로 나아가면서 오스만 제국과 싸움이 생겼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오스만 제국 편에 서서 전쟁에 뛰어들었죠. 바로 크림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껴입은 스웨터가 문제가 됐습니다. 부상 때문에 스웨터를 입고 벗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영국의 카디건 백작은 스웨터 앞자락을 터서 단추를 달았습니다. 덕분에 부상자도 옷을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디건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블루투스 이어폰에 적용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처음에 조종사의 청력 보호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나 나사 우주인 등은 비행할 때 엄청난 소음을 견디면서 본부와 소통해야 했습니다. 또 엔진 소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당시 은퇴한 조종사의 10명 중 6명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1978년 미국은 보스사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 개발을 의뢰했고 1986년 군용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5대 탄산 음료 중의 하나인 환타도 제2차 세계대전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첫 해인 1939년 독일에서는 무려 450만 병이나 팔릴 만큼 코카콜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 미국과의 교역이 끊기면서 독일은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코카콜라의 원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코카콜라의 독일 지사장인 막스 카니트는 급하게 콜라를 대신할 수 있는 음료 개발을 연구진에게 지시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료가 바로 환타입니다. 전쟁 속에서 코카콜라의 대용품으로 탄생한 환타는 현재 110여 가지의 다양한 맛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03년경 만주로 파병되었던 일본 군사들의 설사병을 멈추기 위해 일본이 발명한 지사제입니다. 처음에는 약제 이름을 따서 크레오소트 환이라고 불렀지만 러일 전쟁 후 러시아를 정복했다는 뜻으로 정로환이라고 이름을 바꾼 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